이제 미국 대선이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채권 시장에 선거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급등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채 투자에 대한 위험 보상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중장기채 위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유니톡의 주제는 트럼프 트레이드, 국채금리 재발작, 이때가 투자 기회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채권 시장 선거 불안 고조, 채권 금리의 재발작 이유, 그리고 선거 후 시나리오별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유니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채권 시장에서 선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하의 보도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모델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10년물 국채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 즉 텀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 프리미엄이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서 얻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장기 채권의 수익률에서 단기 채권의 수익률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적으로 장기 채권은 금리 변동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단기 채권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불과 한 달 사이에 기간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에서 35bp까지 급등하여 2023년 10월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불확실성이 채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두 대선 후보에 대한 인기도를 보면 폴리 마켓에서 정치 도박사들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당선에 각각 65%와 35% 확률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역전된 이후 트럼프가 해리스를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에서도 트럼프가 47%로 해리스의 45%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 도박 사이트에서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 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 선은 폴리마켓에서 정치 도박사들이 트럼프의 당선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이고요. 청색 선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곡선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발작은 2023년 10월, 2024년 4월에 이어 최근 들어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채권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무브 지수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무브는 메릴린치 옵션 볼레틸리티 에스티메이트의 약자인데요. 무브 지수는 만기별 선물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국채 시장의 예상금리 변동성을 측정해 주므로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에게 채권 시장의 심리와 잠재적 변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해주는 빅스와 같은 개념이고요. 따라서 무브는 채권의 빅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무브 지수가 129까지 상승하여 2023년 12월 1일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파급 효과를 살펴볼까요? 트럼프가 대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법 연구와 조치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의 세입이 축소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됩니다. 이때 재무부는 나라 살림 곡간을 채워넣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잖아요. 이는 발행 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키고 유통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과 반비례하는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9월 FOMC에서 연준이 B컷으로 금리 인하 개시를 단행한 이후 수익률 곡선은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은 9월 FOMC 이전의 수익률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청색 선은 10월 21일 현재 수익률 곡선입니다. 가로축 맨 왼쪽은 0레포 RPP 금리이고요. 맨 오른쪽은 만기 30년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의 금리정책 재조정 후 0레포 금리로부터 6월물 금리까지, 즉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기 1년으로부터 30년까지의 국채 금리는 기대와는 다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다른 요소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 인하로 피벗 이후에 나타난 통상적인 불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장기 금리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근 채권 시장의 재발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권 수익률, 즉 여기서 국채 금리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기관 프리미엄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에 나오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을 3.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트럼프가 공약한 경제 정책이 시행될 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즉 트럼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 보상인 기간 프리미엄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최근에 국채 금리 발작을 부추기고 있는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국채 금리 발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왼쪽이 트럼프가 당선되던 2016년 당시이고요. 오른쪽이 현재입니다. 청색 선이 기대 단기 금리, 회색 선이 10년물 금리, 그리고 검은색 선이 기간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후 12개월 동안 10년물 금리가 약 100bp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청색 선의 기대 단기 금리가 당시에는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에 현재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16년에는 연준이 25bp씩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국면이었고 현재는 50bp 비컷 인한 후 완화적 국면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더라도 연준의 예상 기준금리 경로가 완전히 다르고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선반영되고 있으므로 대선이 끝난 후부터는 10년물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도 2016년 당시의 사례의 반복은 없다면서 우리의 분석 결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자들에게 미국 채권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당시와는 달리 금리 정책이 완화적 국면에 있고 공화당의 이번 선거에서 압승, 즉 수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1995년 경기 연착륙 시 10년물 금리의 급등 사례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당시 앨런 그린스팬이 이끄는 연준은 1995년 6월부터 세 차례 25bp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그러나 이때 10년물 금리가 15개월 동안 무려 150bp나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1%포인트 상승하자 금리 인하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경기 연착륙으로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였으나 채권시장은 악몽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년물 금리가 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비관론자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T. 로우 프라이스에 이어 야데니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베테랑 이코노미스트인 야데니 박사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0년물 금리가 5%를 찍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논의하거나 채권 자경단이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10년물 금리가 앞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5%대를 테스트하는 시나리오에도 대응 전략을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차트는 트레이딩 비유의 자료인데요. 10년물 금리에 대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기술적 분석 자료입니다. 10월 24일 현재 4.24%를 기점으로 되돌림 분석을 해보면 먼저 피보나치가 0.618일 구간에서 4.35% 돌파 시 장기채 TLT를 분할 매수하고 다음으로 피보나치가 0.786 구간에서 4.55% 돌파 시 적극 매수에 들어가며 그 다음으로 전 고점 4.7%가 돌파당하면 TMF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자료는 예시일 뿐 투자 조언이 아니므로 각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2023년 10월 이래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 지수가 급등세를 보임으로써 채권 시장의 선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로 감세, 법인세 인하, 그리고 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경제 정책 공약은 인플레이션 압력뿐만이 아니라 재무부의 국채 발행 증가가 예상되어 트럼프 트레이드의 선반영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과 국채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셋째로, 그러나 2016년 1기 집권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금리 정책이 완화적 국면에 있으므로 국채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수도 있으나 대선 이후 급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장기차와 TLT, TMF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늦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